자, 일단 질문해봐. 질문. 번호 부르시면 되겠죠? 일단 정규가 먼저라서 평면좌표 먼저 하시면 됩니다. 특강 질문은 나중에, 이따가, 특강 때. 없니? 재혁이 없니? 오케이. 다현이 없어? 부민이 또 없어? 아까 그거 빼고? 38번이요. 38. 재윤이 있어? 40번. 얘나? 없어? 오케이. 지원이 아직 안 했으니까. 용준이는 혹시 있니? 없어. 자, 38, 40번만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그 빨간색 문제 있지? 필수 문제 중에. 그거도 하고. 그거 참 중요한 문제. 자. 내 책은 어디 있을까? 가방에 있나? 잠깐만. 가방에 있네. 좋아. 자, 38번. 보자. 마름모가 뭐야, 얘들아?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거든. 다만 뭐가 도입된 거? 좌표평면 위에다가 마름모를 그려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굳이 좌표평면을 그릴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4개의 점이 바로 뭐야? 이 녀석의 꼭지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A점과 B점과 38번이야. C점과 D점. 자, 이렇게 표시해보고 A점은 지금 문제에서 2,1이라고 줬고 그 다음 D점 먼저 봐봐. D점이 마이너스 2,3이라고 줬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이가 같은 변 중에서 누구 구할 수 있어? AD의 길이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렇게 해서 AD의 길이 구한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문제. 그지? 그걸로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왜? C랑 B에 속해 있는 미지수가 각각 1개씩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2차 반환식 한 번만 풀어주시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AD의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 쫘라락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AD의 길이 먼저 구하면 X좌표의 차는 4니까 4를 제곱하면 16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의 차는 2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2 루트 5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제곱한 걸로 처리해줘도 괜찮다. AD의 제곱을 해서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고 해서 처리를 해줘도 괜찮아. 자, 요 제곱된 걸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왔네. 자, A,7에서 D까지도 얼마가 돼야 된다? 20이 돼야 돼. 제곱된 게.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C, D의 제곱 이렇게 써보고 바로 제곱된 걸로 루트 뺀 걸로 구하자. 자, 그러면 A 빼기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7에서 3 뺀 다음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된다? 다 같아져야 되니까 20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은 넘기면 4가 되는데 자, 여기서 A 플러스 2는 2개의 값이 나온다. 뿔마 2 이렇게 뿔마 2가 나오지. 자, 그래서 A 값은 하나는 0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자, 0일까 마이너스 4일까? 마이너스 4겠지요. 왜요? 문제에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A가 0보다 작다라고. 그지?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확인해 준 다음에 골라주자.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B는? 자, B는 어떻게 구할까? 자, 얘는 딱히 요렇게 갔다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면 3개의 꼭지점을 다 알아버렸잖아.
이제 A 값에 얼마 들어가? 마이너스 4 들어간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굳이 이거를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해서 풀 필요가 없어. 어떻게 풀면 돼? 중점이 일치한다. 그걸로 풀면 되지, 그지? 자, 마름모는요, 여러분들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렇지만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를 2등분합니다. 세 칸으로 표시할게.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잖아. 그지? 마름모는 심지어 수직 2등분까지 한다.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 이 다음 단원 가시면은 요거까지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어. 알겠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얘하고 얘의 중점이 여기죠. 요 점을 O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의 중점이 또 O가 되지. 이게 일치한다 해서 B를 구해버릴 수 있다. 알겠니? 자, 계산할 수 있겠지? 중점의 좌표는 뭐라 그랬어? 평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X좌표끼리 더하고 몇으로 나눠? 2로 나눠주면 되지. 자, 그래서 1 더하기 7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또 4.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자, 요 중점 5를 우리가 구해주면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얘가 바로 D하고 B의 중점도 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B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B 마이너스 2 나누기 2.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계산할 것도 없이 Y좌표는 4가 되겠지. 그래야만 해. 그지? 자, 그래서 2분의 B-2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의 2배에서 마이너스 2 넘기면 얼마 돼? 0 되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A, 뭐 구하라니?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괜찮지?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모르면 이게 막히는 거야. 중학교 도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40번. 좋아. 요거, 부민이가 질문했던 거 아까 다 나왔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자, 40번은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2학년 때 배웠었던 평행선 단원에서의 그 성질. 어떤 성질?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쓴다. 알겠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다시. 자, 내가 증명까지 해줬어. 그런 선생님 별로 없어. 고등학생 됐는데 이거를 증명을 해준다? 그냥 외우라 그러지. 자, 그래서 내가 해준 대로 하면 점도 적자. 자, 여기 점 여기 나와 있지? 자, A점, B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그림 그리는 중, 지금. 그 다음에 요 점이 O.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AO, B의 가게 크기를 2등분 해가지고, 그 2등분하는 그 점과, 선과 AB, 선분 AB하고의 교점을 P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맞지? 왜? AOP의 가게 크기와 BOP의 가게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되겠지? 자, 이렇게 가르쳐 준 상황이야. 지금 이런 문제야.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알려준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쓰면 뭐라고?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출발점은 똑같아, 얘들아. 이렇게 외워. 네, 이렇게 외우라 그러거든. 아예 그냥 하트처럼 생겼다 해서 그냥 하트 공식이라고 불러버리는 것도 그 이유고, 요거를 잘 외워주려면 또 모양만 외우면 안 되잖아. 그치? 출발점이 여기야. 무조건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초록색 선. 요거 대 요거 해주면 되고, 빨간색 선. 요거 대 요거 해주면 돼. 알겠지? 그렇게 외워. 모양은 하트 모양. 뒤집어 놓은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 왜? 좌표를 다 알려줬어. 자, 이게 원점이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다 파악이 되지? 마이너스 3,0이고요, 요게. 자, 그 다음에 B점이 3,4입니다. 쉽겠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면, 이거는 사용할 필요도 없지. 얼마니? 그냥 3대죠. 그러니까 이게 좌표 평면을 안 그려서, 근데 안 그리는 게 맞아, 얘들아. 마이너스 3,0에서 0,0이면은 그냥 0에서 마삼만 빼주면 되잖아.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물론 공식 써도 똑같이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좌표끼리 빼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얼마? 5. 이렇게 되지. 3, 4, 5야. 피타고라스 수다, 이거. 자, 그래서 3대 몇? 5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쪽에 AP 대 PB다. 즉, 문제에서는 뭘 구하는 거니? P를 구하는 거잖아. 내분점이죠. 내분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3대 5로 내분하는 점. A와 B를 3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P라고 구하라고 한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연습 많이 했던 거 쫙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분수 형태지 둘 다. 이거 먼저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3대 5라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3, 5, 3, 5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랬지? 여기도 3, 5, 여기도 3, 5. 자,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랬지? X좌표와 Y좌표를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건데 무조건 X좌표, Y좌표만 바라봐. 근데
요쪽에서 처음에 곱해주는 값은 종점의 x좌표. 그 다음에 나중에 곱해주는 값은 시점의 x좌표를 곱해주라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종점의 x좌표가 3이니까 이쪽에다가 3을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된다. 그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연결부호는 무조건 플러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미리 플러스. 하고, 자, 여기 분자 쪽에 곱해주는 값은 종점의 y좌표가 되겠지, 이제는. 자,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시점의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그냥 0 해서 없어진다, 얘는. 자, 그치? 자, 그래서 구해주면 p 좌표는 8분의 얼마가 돼? 925. 92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분의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지. 자, 약분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p는 마이너스 4분의 3, 2분의 3.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OP의 방정식. 물론 여러분들 잘 하니까 직선의 방정식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 2학년 때 했지? 1차 함수. 그때 했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에서 2점만 있으면 우린 무조건 1차 함수를 만들 수 있었어. 그래서 그 2점이 바로 OP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O와 P야. 그지? 그래서 요 2개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려면 일단 뭐를 구해야 돼? 울기를 구해야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나? 확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 되죠? 자, 요걸로 구하시면 4분의, 좀 밑에다가 쓸게. 4분의 3분의 2분의 3. 자, 번분수, 마이너스 2분의 3. 자, 번분수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한다? 곱하기 4, 곱하기 4. 분모 자리에서 최소 공배수 구한 다음에 그냥 분모 분자 다 곱하면 돼. 알겠지? 이걸 번분수로 풀지 마. 번분수는 원래 교육과정에 없어요. 자, 그래서 4랑 4 없어지고 4랑 2 없어지고 2 됐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 쉽죠. 3, 3 없어지고 마이너스 2밖에 안 남는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2x 적은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플러스 b 상수라고 두고 그냥 기억나지? 2학년 때 했던 거. 자, 여기에서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걸 대입할래? 이걸 대입할래? 이걸 대입하겠지? 당연히 이걸 대입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그냥 사라진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원점을 지나면 여러분들 애초에 정비례입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줬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그 뭐지? 발전이라고 적힌 거. 자, 발전 10번 24쪽입니다. 해보자. 매우 중요한 문제야. 별표 3개 쳐. 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말랑말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어봐.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봐. 저번에 배웠던 그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딱딱해.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거칠거칠해.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게 생각해 볼 거야. 부드럽게. 자, A 2,3이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6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성분 AB의 연장선 위에 누가 있다? 점 C가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지? AB의 연장선 위에 C가 있다. 그지? 연장선 뭔지 알죠? 자, 그래서 AB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A가 여기 있고 너무 길다. 좀만 줄일게. 자, 이쪽에 B가 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고 AB의 연장선이라면 뭐야? 이런 거지? 아주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연장선 위에 어딘가에 C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뭘 만족하도록 C가 존재해? A 뭐라고 돼 있어? A, B는 3BC를 만족하도록. 그지? A, B는 3BC를 만족하도록.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해? 해석. 이거 해석. 두 개의 미지수에 관한 관계식이죠, 이거. 그지? 뭐부터 가르칠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건데. 자, 요거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처리하지? 당연히 알죠. 3B는 2A 이렇게 해서 처리하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시 비례식 만들어봐.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만들어 보라고. 여기서 A 대 B를 다시 만들어 보라고. 이게 원래 2A는 3B잖아. 이렇게 쓰면, 바꿔서 쓰면, 여기서 내가 A 대 B라 그랬지? 왼쪽 거, 오른쪽 거. 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아, 걸려들었네. 3대 2라고 써야지.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 자, 왜 그런 거야? 역순이잖아. 역순이잖아. 수학은 항상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모든 과정과 모든 성질과 모든 증명 과정이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이걸 반대로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모든 거 다 배우면은 다 반대로 합니다.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봐. 알겠지? 여러분 하나를 배우면 그거 다 반대로 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공부해봐. 한번. 다 반대로 배워. 반대로 하는 걸 잘해야 돼. 알겠지? 이걸 다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쓴다고 얘들아? 얘를 어차피 풀면 B랑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곱해져. 3B.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곱해서 2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거를 다시 쓰라 그러면 앞에 대 뒤에 거, 앞에 대 뒤에 거 이렇게 쓰면 뒤에 거 대 앞에 거라고 적어야 돼, 상수는. 알겠지? 뒤에 거 대 앞에 거. 3대 2.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이거 진짜로 문제 나와, 초등학교 문제. 초등학교 문제집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해봤어. 역시나. 하길 잘했구만. 자, A, B 대 BC.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 이거 몇 대 몇이야? 됐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가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은 채워나가면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뭐야? A부터 B까지가 3짜리가 된다. 그런 의미겠죠? 3짜리 적어놓고. 자, 그 다음 뭐야? B에서 C까지라고 해. B에서 C까지. 근데 분명히 C가 얘들아, 집중해봐. 어디 있다 그랬지?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선분, 내분은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1을 어디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해줘야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1짜리가 돼서 요 점을 C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렸지. 자, 그 다음에 말랑말랑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 일단 말랑말랑하게. 그런 느낌이야. 2,3. 그 다음에 요 점이 마이너스 1,6이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점이 이거지. A, B. 그지? A랑 B 구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자, 봐봐. 2에서, 여러분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냥 수직선이라고만 생각하고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 몇이야? 3이지, 3. 3. 그러니까 3만큼 줄었지, 지금. 근데 얘가 3짜리지. 그러면 3을 3으로 나눠봐. 몇이야? 1이잖아. 1만큼 더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말랑말랑한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에서 1 더 빼봐. 얼마야? 마이너스 2. 빼라고. 여기서 지금 2에서 3을 뺐잖아. 한 번 더 가라고. 알겠지? 2에서 3을 뺐잖아. 그러니까 1만큼을 더 빼라고.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쉬워. 쉽고 빠르다. 그 다음에 3에서 6이 됐네? 얼마 더 해준 거니? 3 더 해준 거지. 근데 얘가 3짜리네? 그럼 얘는 얼마 더 해주면 되겠니? 1 더 해주면 돼. 그럼 B는 6에다가 1 더한 거니까 얼마? 7. 끝. 확인해봐. 맞지? 됐어? 근데 이거를 딱딱하게 풀면 대기야 하겠지. 대기야 하겠는데 봐봐. 이것도 돼. 3대 1 물론 되죠. 그렇게 풀라고 했는데 문제집에서 3대 1로 뭐 한 거야? 내분한 거지. 내분한 게 누구야? B야. 내분한 점이 B고 누구와 누구를 내분하면 돼? A와 C를 내분하면 B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진짜. A, 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공식 써서 하면 실제로 풀린다. 해볼까? 금방. 자, B 해서 3대 1이니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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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자, 이렇게 적고 빠르게 가볼게. 중간 연결부호 먼저 플러스 적어주고. 자, 종점의 X좌표가 A고 시점의 X좌표가 2니까 여기다가 A 곱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점의 Y좌표 B. 그 다음에 시점의 Y좌표 3 곱해준 다음에 얘가 얼마라고 놓으면 돼?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A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도 얼마 나온다? 7 나올 것이라고. 알겠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알려주는 거야. 자, 말랑말랑한 생각 항상 가져. 외분점이 지금 없어진 만큼 엄청나게 쉬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외분점이 사라져서 엄청 쉬워졌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낼 게 없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쪽을 피시기만 하고 일단 봐봐. 선생님을. 자, 삼각형이 우리 언제 배웠어 이거? 이거 또 2학년 때 배워서 2학년 2학기 때. 그제?
우리가 닮은 배운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단원에 삼각형 무게중심이라는 단원이 나왔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 세 뭐의 교점이었는지 기억나? 일단은 요 B와 C의 중점을 잡아. 이 중점을 M이라고 표시할게. D라고 할까 그냥? D. 자,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을 또 E. A, C의 중점을 F.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 중점 잡았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 길이 같고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 같고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 같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 얘들아, 용어를 알아야 돼.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에다가 선분을 이어줬을 때 이 중점에다가 이은 요 선분을 뭐라 부른다? 중선이라고 불렀지. 기억나나 보네. 자, 그래서 중선을 몇 개 그어? 세 개를 딱 이렇게 그어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비티 포인트라고 해서 G,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었지? 기억나?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야, 정의. 이거는 외워줘야 돼.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정의 내려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 알겠지? 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딱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자, 우리 이것만 알면 되잖아, 성질. A에서 요 중점에다가 이었잖아, 선분을. 이 선 위에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지. 무조건. 그치?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나? 이게 몇 대 몇이었는지? 이거 기억 안 나면 내가 좀 곤란해. 왜냐하면, 아니, 이것부터 내가 증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얘들아, 참아줘. 요거 2대1이라는 건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유일하게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가 2대1이다. 아, 이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줍시다. 지금 잊어버렸으면 다시. 중점 연결 정리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만약에 궁금하면 나한테 다시 와. 자, 내가 얼마든지 증명해줄게. 자, 그래서 요 중점을 먼저 찾아. 첫 번째, 따단, D. 중점을 찾는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무게중심 찾는 거를. D를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두 번째, A와, 어디? 꼭지점 A지. A와 D의 2대1 뭐 한다? 내분점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내분점을 배우고 온 거야. 알겠지? 저번 시간에. 그래서 내분점을 찾으면 이게 바로 무게중심, 그래비티 포인트가 된다고. 알겠지? 이거야. 자, 그래서 찾아볼까? 자, 한번.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점을 보통 이렇게 놓죠. x1, y1, x2, y2. ABC로 하면은 너무 많아진다, 이거. 내가 해봤는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난 알파벳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X로만 놓고 하겠습니다. X, Y.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중점을 어떻게 찾아, 우리? 평균 구하면 되지?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유도하는 것만 자세히 봐봐. 자, 이렇게 해서 중점 찾았지? 자, 이 중점과 A의 뭐를 찾으면 된다? 몇 대 몇? 2대1 내분점을 찾으면 된다. 자, 그래서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D의 2대1 내분, 시점과 종점이 중요하죠, 순서가. 자, 그래서 다시 G는 2, 1분의 좀 옆에다가 떨어뜨려 적을게. 좀 깁니다. 길잖아, 저거. 2, 1분의 2, 1. 자, 이렇게 적어서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연결 부호는 다 플러스고. 플러스. 자,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 종점. 종점의 X좌표가 얘지. 종점의 X좌표 적어줘.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여기도 미리. 종점의 Y좌표. 2분의 Y2 플러스 Y3. 됐지? 그 다음에 C점은 쉽습니다. C점은 그냥 얘야. 해서 X1과 Y1 차례대로 곱해줘서 적으면 된다. 끝!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쓰실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실 말하면서 하는 게 안 돼. 무게중심의 좌표다. 이게 바로. 계산해볼까? 자, 계산하면 상당히 간단한 식이 됩니다. 상당히. 3분의 지 일단 분모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2분의 사라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X1, X2, X3가 하나씩 있지. 그럼 뭐야? 합이죠. 세 개의 미지수의 합. 근데 다 뭐야? X좌표들. X좌표들의 합을 몇으로 나눠준 거? 3으로 나눠준 거야. 근데 이게 뭐니? 두 글자로? 평균이지? 그지? 평균이야, 얘들아.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도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중점의 좌표도 평균이었고. 알겠어?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다행히도 세상 이치가 이렇게 단순하게 풀립니다.
알겠니? 자, 삼각형 무게중심은 뭐라고? 평균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대수적으로 딱딱함을 넘어서서 거의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딱딱하게 만든 게 이건데, 애들 한 번쯤은 봐줘. 얘들아, 아무리 재미없어도 한 번쯤은 봐줘. 진짜 G라고 하지 말자. 이건 스포잖아. 이건 스포기 때문에 그냥 P라고 하자. 정말 그냥 증명이 정말 딱딱하게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봐봐.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표현하기도 해. AP의 제곱 더하기 A, B, C는 모두 다 꼭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삼각형의 꼭지점들. 꼭지점들에서 P까지의 거리. 삼각형 내부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P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긁는 소리가 났어. 되도록 하는 점 P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외워. 이거는 증명해 줄 건데, 점 P를 구하라고 하면은 대충 예상이 가지 않니? 뭐다? 얘가 무게중심이야. 알겠지? 얘가 무게중심이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저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뭐다? A를 그냥 x1, y1 두고 B를 x2, y2 두고 C를 x3, 이렇게 두면 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그냥 A, B 임의의 점인 거죠. 임의의 점. 그래서 임의의 점 A, B 이렇게 놓고 임의의 점 A, B 놓고, 자, 요거를 내가 계산하면 여기 다 졸겠지? 요거를 계산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배웠잖아, 진짜. 그거 갖다가 이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어차피 뒤에서 문제 나와. 해서 어차피 하게 돼, 여러분들.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3 곱하기 2차 함수, 3 곱하기 2차 함수.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고치시면은 요 뒤쪽에 상수가 하나가 나오게 돼. 요 상수가 되도록 하는, 이게 최소값일 거 아니야. 맞지? 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x와 y의 값, a와 b의 값이 a, b로 나왔죠? a 마이너스 뭐식이 될 테고 b 마이너스 뭐식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들 있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 얘네들이 뭐가 나온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나올 거야. 알겠지? 진짜야?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이거 정리해가지고 x1, y1에서 a, b까지의 거리 제곱해서 놓고, 제곱해서 놓고, 제곱해서 놔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앞에 3은 이게 3개이기 때문에, 그지? a제곱도 3개가 나오고 b제곱도 3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묶어준 것 뿐이야. 얘를 3으로 나눠가지고 안쪽에서 1차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3분의 x1,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그 다음에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나온다고. 알겠지? 말 그대로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최소값이 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x좌표는 이거. 무게중심의 x좌표,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된다고. 알겠지? 일단 이렇게 이해해보고, 어차피 뒤에 가서 하게 돼 있어, 얘들아, 계산. 그래서 뒤에 가서 할게. 시간 낭비니까. 자, 한번 문제 풀어볼까? 뭐라 그랬어? 무게중심은 평균. 평균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해볼까? 필수 문제 13번.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1,5와 6,1. 자, 이렇게 알려주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다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G 쓰고 괄호치고 5,5. 자,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왜 알려줬을까? 세 꼭지점 중에 안 알려준 게 있기 때문이겠지. 자, 그게 누구? C. 그래서 얘를 A, B 이렇게 놓고 풉시다. 뭘 쓰면 돼?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공식을 그냥 써주면 되겠지. 그지? 뭐라 그랬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에 대한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3분의,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해보자. 자, 여기에서 1 더하기 6은, 그냥 쓰자. 왜 1 더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
적고, 왜냐면 길게 적었기 때문에 쓸만하잖아. 그지? 5 더하기 1 더하기 B. 자, 이렇게 해보고. 자, 그다음에 이게 얼마? 5,5다. 되겠지? 자, 그래서 3을 양변에 곱하면서 정리까지 해주면, 자, 요 녀석이 7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A는 15 빼기 7. 자, 이렇게 해서 8 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양변에 3 또 곱해준 다음에 15에서 6을 빼면 B가 나옵니다. 15에서 6을 빼면 얼마 된다? 9. 이렇게. 자, 따라서 무게중심 좌표가 5,5가 되도록 하는 C의 좌표는 얼마다? 8,9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무게중심 좌표. 공식 이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옆에 있잖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그지? 그 문제가 바로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전에 알려준 그 사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전 P의 좌표가 무게중심이라는 거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보고 알 수 있겠나요? 이거를? 알려주기 전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푼다라고 생각했을 때 1번을 여러분들이 푼다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AP제곱, BP제곱, CP제곱 다 더했을 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P의 좌표를 구해줘야 할 때 여러분 P의 좌표를 뭐라고 놓겠어? 뭐 A, B든지 뭐 X, Y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풀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납득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 AP의 제곱, BP제곱, CP제곱 적는다. 바로 적는다. 자, X차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되지? 계속 적고 있어.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 X 마이너스 8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됐지? 여기까지.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2차가 몇 개 나온다고? 3개씩 나온다고, 3개씩. 알겠지? 자, 그래서 3, 바로 해주지 말고. 바로 해줄까? 그냥 바로 할게.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 자, 이쪽에서 4x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나온다. 마이너스 24x. 됐지? 그 다음에 뒤쪽에, 얘들아, 상수항은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상수항은 계산할 필요 없어. 일단 봐봐. 상수항 계산할 필요 없는 거를 보여줄게. 자, 상수항은 계산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y제곱도 3개니까 3y제곱 적어주고. 자, 그래, 마이너스 14. 좀 적을게. 마이너스 6. 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8y. 되겠지? 자, 요렇게 하고 또 상수는 그냥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되겠지? 그렇게 해도 돼. 왜냐하면, 얘를 한번 묶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볼래? x제곱 마이너스 8x 일단 묶었지. 필요한 건 16이지. 바로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6은 바깥으로 빼내서 마이너스 48인데 얘도 그냥 여기 안에 포함됐다고 해줄게. 알겠지? 뒤에다가 플러스 상수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 y 제곱 마이너스 바로 할게.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이쪽에 필요한 상수는 9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27이 빠져나오는데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할게. 알겠지? 그냥 퉁쳐서.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뒤쪽에 상수항이 있는 거잖아. 상수. 이렇게 뒤로 빼냈지. 자, 그럼 어차피 최소값은 누구야? 상수야. 왜?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상수까지 더했어. 근데 이 식에 뭐를 찾는 거야?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몇일 때 최소가 되겠니? 0일 때 최소가 되겠지. 이해돼? 자, 따라서 얘네들이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y값을 찾아주면 몇 컴마 몇? 4,3이다. 이렇게 되는 거. 됐지? 근데 답은 구했는데 실제로 내가 무게중심을 좌표를 찾아보니까 몇이 나오겠니? 4,3이 나오겠지.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한번 보여줬죠? 알겠지? 마이너스 2, 4, 4 더하기 8, 12.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y좌표도 평균 구해버리면 7 빼기 1은 6이고 6 더하기 3은 9. 자,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3. 됐지?
실제로 그러하다. 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풀이 방법.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필요는 있어. 알겠지? 이거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공수원에서 배웠던 부정방정식 관련된 형태잖아. 부정방정식. 제곱,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이 되도록 해라. 그럼 무슨 말이야? 완전 제곱도 0이고 완전 제곱도 0이다. 둘 다 0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x값과 y값 구했었잖아. 그게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만 기억하고 있네. 자,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이미 나왔었다. 중학교 언제? 이것도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수학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군요. 2학년 애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 배우면서 했는데 얘들아, 내가 조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급 방법을 이제 알려줄 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여러분들 방정식이라는 건 뭐 그냥 등식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가 1차인 거, 1차식, y는 1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지? 자, 그래서 직선을 나타내는 식인데 그 직선을 구해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뭘 구해줘야 될까? 기울기를 맨 먼저 구해줘야 돼. 잘했어. 그 다음에 뭐 하나가 필요해. 기울기만 있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기울기만 알면 뭐가 없어. y절편이 없지. 근데 그거는 중학교 생각이라고. 알겠어? 그거는 중학교 생각이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와 노란색이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그냥 아무런 한 점. 그지? 이렇게만 하면 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어가 기울기가 3이고 그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1,2다. 요거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의 식을 찾아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y는 3x 하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요쪽에다 플러스 b해서 아까 전에도 내가 그렇게 풀었지? 여러분들 이렇게 풀고 자 여기다가 1,2를 대입하면 b를 찾을 수 있고 그 b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1차 함수식을 찾을 수 있었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 방식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한 줄 만에 만들 수 있어. 봐봐. 자,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일부분이거든. 자취의 방정식 일부분.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직선이라는 도형에서의 자취의 방정식인데 여기에서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여전히 1,2라고 둘게. 내가 일단 예시를 먼저 놔둘게. 자, 지나는 점이 1,2야. 지나는 점이 1,2. 그리고 내가 만들 그 직선 위에 있는 무슨 점? 임의의 점을 그냥 아무 점 임의의 점을 x, y라고 두면 자 얘들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있잖아?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밑변분의 높이하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의 이 밑변분의 높이라는 건 뭘 의미하니?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의미하지? 자 그래서 x 값의 증가량을 계산하려면 x 값끼리 빼면 된다. 즉 x의 차를 구하면 되지? 자, 그래서 x의 차분의 y의 차를 구하면 이게 바로 뭐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가 바로 찾으면은 x에서 1을 뺀 거니까 얼마? x-1 되고 y에서 2를 뺀 거니까 y 빼기 2 되지. y의 차는. 그지? 자, 그래서 이게 기울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 기울기가 3인 거거든? 얘가 얼마란 뜻이야? 3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x-1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y-2는 3 곱하기 x-1. 자, 이렇게 해서 y는 얘를 계산하면 3x-3이지. 그리고 곧바로 마이너스 1을 넘겼으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바로 나옵니다. 됐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냐면 봐봐. 내가 일반적으로 적어줄게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만 풀어야 됩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지나는 한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 100%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자, 아까 전에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놨고 나는 지금 이 임의의 점들은 전부 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해. 모두 다 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x랑 y 사이에 그 관계식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야. 나중에 배우는. 알겠지? 교과정에는 없어, 애초에. 근데 교재에는 있어. 그래서 x, y에 관련된 관계식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관계식. 자취의 방정식. 자, 그래서 요 점을 이제 문제에서 지나는 한 점 줬으니까 a, b라고 놓고 다시 졸고 있었던 학생들 다시 봐. 이거라도 봐줘. 요렇게 해서 x 값의 차랑 y 값의 차 비율을 구해주면 뭐가 나온다? 기울기가 나온다고. 그 기울기가 몇이라 그랬어? m이라고 알려줬으면 m은 x-a분의 y-b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자, 그러면 x-a를 양변에 곱하면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됐어?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자, 일단 증명은 했지.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자, 다시 누구야? y는 쓰고 여러분 보통 x 앞에다가 기울기 놓쳐? 그래서 m, 기울기를 알면 바로 여기다가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 자, 그 다음에 x를 적은 다음에 빼기 지나는 한 점에 x좌표를 해. 빼기 지나는 한 점의 x좌표. 여기에서 x에서 x좌표를 빼는 거야. x에서 x좌표를 빼기. 됐지? 자,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바깥쪽에다가는 플러스 y좌표. 이렇게 기억해. 그래서 문장으로 알려주자면 다시 이렇게 책에다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놔. y는 기울기 x-x좌표 플러스 y좌표. 끝. 이렇게 기억해라. 알겠지? 이게 한 줄이야, 두 줄이야? 한 줄이잖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었던 풀이는 몇 줄이야? 한 세 줄은 되잖아. 그치? y는 mx 플러스 b라고 놓고 여러분들은 지나는 점을 대입했을 거야.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b를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겠지.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구한다?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x좌표 괄호 닫고 플러스 y좌표. 이렇게 구한다고. 알겠지? 자, 예를 들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4,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줬다고 쳐봐. 어떻게 만든다고? y는 바로 열고. 그냥 y는 마이너스 7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4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면 끝. 그냥. 이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28 플러스 마이너스 7x 플러스 18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겠어? 이제부터 요것만 추가한 거야. 여러분들 다행인 거는 내가 욕심을 내지 않을게. 네, 1차 방정식 만드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이러면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욕심을 내진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나마 오늘 새로 나오는 내용은 이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어디선가 본 내용들. 자, 한번 볼까? 자, 문제 37쪽을 봐. 36쪽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필수 문제 1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적어도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된다. 딱 두 가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선생님, 그러면 두 점을 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나는 한 점은 좋지. 기울기는 이 두 점 가지고 구할 수 있지. 진짜라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주면은 다 구할 수 있다고.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줬는데 이 두 점의 중점이라 그랬어. 자, 중점의 좌표는 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2니까 1.
1이 x좌표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8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기울기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오. 바로 만들어야 된다고. y는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됐지? 이렇게. 이제부터 이거는 약속이야. 알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 됐지?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 보자. 자, 우리가 전 단원에서 배웠었던 내분점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다. 지나는 점을 내분점으로 구해주자 라는 얘기죠. 하얀색이 없네. 자, 2번 두 점 7, 마이너스 3과 2, 마이너스 8를 이은 선분 A, B를 몇 대 몇?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점 5,2 또 하나를 줬지? 요렇게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찾지? 자, 요렇게 괄호 열어주고 분수 형태 만들어주고 3이 3이 자, 3이 3이 자, 이렇게 해주고 연결부호는 모두 다 플러스 적어주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종점의 x좌표 먼저 구해주면은 곱해주면은 2 자, 그다음에 시점의 x좌표 곱해주면은 7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종점의 y좌표 곱해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시점의 y좌표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분점 계산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5분의 얼마 돼? 6 더하기 14니까 20. 자, 그래서 5분의 20은 4. 자, 이렇게 구해주고. 자, 이제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 구해줬고,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또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겠죠.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가 맨 먼저 필요하다고. 기울기는, 자, x좌표의 차 얼마야? 5 빼기 4는 1. 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 해서 8. y좌표의 차를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비율 구해주면 8.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인데, 여러분들, 누굴 넣어줄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지. 아무거나. 누구 넣을래? 난 이게 더 좋다. 5,2 넣자? 자, 그러면 x-x좌표 바로 닫고 y좌표. 되겠지? 이렇게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y는 8x-40에다가 플러스 2니까 38 이렇게 되겠지. 되니? 좋아. 넘어가. 이게 다야. 자,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딱히 외우지 마.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가르쳐 줄게. 근데 외우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공식이 있나 보다 하고 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 하지 말고 A, 0을 지나고 0, B를 지난다는 뜻이 뭐니?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뜻이지. 그치? 내가 공식 알려줄게. 나와. 그냥 거기 나와.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생겼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왜일까? 여러분,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에다 0 넣어서 구하지. Y에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X. 얼마 나와? A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X에다가 0 넣으면 얼마 나와? B 나오지? 끝? 됐지? 왜 재미없게 증명을 하고 앉아있냐, 그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맞는데, 이걸 쓸 기회가 별로 없어. 알겠지? 뭐 써주면 좀 더 빠르긴 하죠. 근데 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안 써, 잘. 아는데도 안 써, 그냥. 멋있지가 않아. 이 공식 쓴다고 멋있지가 않아. 자, 그래서 거기 X절편이 몇이야? 어떻게 구해, 그럼? 6하고 마이너스 1에 자, x절이 6이고 y절이 마이너스 2다. 절이 마이너스 2다. 이렇다는 뜻은 뭐냐면 y절편은 이미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지. 그럼 중학교 때 생각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두고 기울기를 오히려 m이라고 두고 여기다가 지나는 점 중에 하나 6,0 있죠. x절편을 이용하면 6,0 여기다 넣어서 기울기 구해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이 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기울기를 직접 구하면 되지? 자, 우리가 6,0과 어디를 지나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녀석의 기울기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6 빼기 0은 6이고 0 빼기 마이너스 2는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지.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직선의 방정식 되는 거네. 맞니? 됐음? 요거 사용해줘도 되고 그냥. 근데 이거 사용하면 또 불편한 점이 뭐니? 정리해야 되잖아. 정리. 이거 분수 나오잖아. 6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는 1. y는 형태로 정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별로 안 써. 요거는. 아예 그냥 진짜 1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라. 그러지 않는 한. 잘 안 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여러분 필수 문제 4번 본 적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졸지 말고. 자, 필수 문제 4번 본 적 있어,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왔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뭘 만족하면 되니, 얘들아? 제어가. 뭘 만족하면 될까? A점과 B점과 C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어. 뭘 만족하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을까? 그치. 기억나지? 기울기가 뭐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다. 왜 똑같을까? 간단하게 닮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전체 직각삼각형이 다 닮음이지. 닮음이면 뭐가 같아? 비율이 같잖아. 그걸 우리는 닮음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다 같다. 한마디로 탄젠트도 같다. 어쨌든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가 다 같으므로 기울기는 누구를 사용해서 구해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지. 기억나? 국민아. 너무 빠져 있어. 꿈나라에. 좀만 버텨봐. 자, 쉬는 시간 2개.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 자, C, A, O. 준비됐지? 빠르게 가본다. 중학교 때 했으니까. 자, 이렇게 기울기 구한 거랑, 이렇게 또 기울기 구한 거랑, 이렇게 기울기 구한 거랑 다 같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점 2개씩 선택해서 딱 2번만 계산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A랑 B의 기울기 구해보자. 3 빼기 1하면 2고, 2 빼기 마이너스 A 하면 A 플러스 2입니다. 자, 얘와 누가 같을까? 누구로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A랑 3을 빼면 A 빼기 3. 이걸 분모에 적어야지. A 빼기 3. 자, 그 다음에 5 빼기 2 하시면 3. 요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2하고 3 요렇게 곱하면 6.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2차식 A 플러스 2 곱하기 A마 3. 요렇게 되는 거지? 같다. 자, 요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6이니까 자, 넘어가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자,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3은 12. 0. A는 정신이 없어. 4 또는 마이너스 3. 쉬운 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양수의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필수 문제 5번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쉬어. 지금 쉬어. 지금 당장 쉬자.